자, 지난 시간에 그 리즈 탭까지 봤고요. 그 사이클, 드릴 사이클 종류 중에 보어라고 되어 있는데, 보어 1, 보어 2, 그리고 파인 보어, 그 다음 리즈 탭인데, 여기 1, 2, 파인 보어, 이 세 가지 종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어 1이라고 되어 있는데, 얘를 한번 보죠. 여기다가 동그라미 그냥 하나 그려놓고요. 10자리 그려보겠습니다. 그리고 고정을 해서 여러 개 그려볼까? 이렇게 그려놓고요. Alt O 눌러서 작업 관리자 보이게 하고, 가공 경로에서 드릴 가공 체크해서, 자, 도형 요소 잡고 엔터 잡으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조건에 들어가겠습니다. 자, 공구는 뭐냐? 공구는 목록 공구 선택해서 뭘로 할까? 거르기에서 선택 취소, 여기 리머가 있는데요. 리머가 되려나 모르겠네요. 확인, 있네요. 더블 클릭해서 일단은 1번으로 가져오겠습니다. 자, 속도는 일단 무시하고요. 자, 절삭 조건에서 보시면 여기 부어 1이라고 되어 있는데, 부어 1 옆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피드 아웃이라고 되어 있어요. 일반적으로는 그 드릴 사이클, 팩 드릴, 칩 브레이크 이런 것들은 들어갈 때 어떤 기능들을 하고 빠져나올 때는 급속으로 G00으로 빠져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 리머 사이클 리머 같은 경우는 리머 작업은 절사기송으로 천천히 들어갔다가 빠져나올 때도 절사기송으로 빠져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피드 아웃, 피드를 가지면서 절사기송으로 나온다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그림을 보시면 이게 이제 초록색, 하늘 색깔이 절사기송이거든요. 들어갈 때 나올 때가 똑같은 절사기송으로 나오는 형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정지 시간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리머 사이클도 종점 위치에서 정지했다가 빠져나올 수 있어요. 그 대신에 정지했다가 빠져나오면 얘는 사이클이 G89로 출력됩니다. G85하고 G89하고의 차이는 그 G85는 정지하지 않고 나온 거고, G89는 드웰을 여기서 좀 잠깐 멈췄다가 나오는 거예요. 제가 여기를 드웰 값을 줘볼게요. 500. 여기서 뭐 나오진 않네요. 여기다 값을 주게 되면 멈췄다 나와요. 일단은 일반적으로는 멈추지 않기 때문에 0을 놓고 하겠습니다. 자, 연결 조건에서는 체크하고 처음과 마지막 여기는 5 정도 주겠다 체크하고 제로 상단 0, 가공 깊이는 마이너스 20 정도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확인을 하게 되면, 자, 얘를 G코드를 출력을 해볼게요. 여기가 이제 G85라고 하는 얘로 출력이 되죠. 마우스를 여기다 갖다 대면 여기에 G85 보링 사이클이다 나와 있어요. 얘는 딱히 여기에 무슨 기능이다라고 하는 메시지는 없는 것 같은데, 일단은 이게 리머 사이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G85 리머 사이클에서 사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지금 여기 보는 것처럼 절삭으로 들어갔다가 절삭으로 나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G89라는 사이클이 있는데, G89 사이클은 종점 위치에서 잠깐 정지한 후에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똑같이 리머 사이클하고 똑같죠. 근데 단지 종점 위치에서 드웰이라고 하는 일정 시간 동안 멈췄다 나오는 것이다. 자, 그럼 우리가 드웰 값을 한번 줘보겠습니다. 이 조건에서 여기에다가 500이라고 줘볼까요? 500 확인하시고 재생성을 한 다음에 G코드를 출력했을 때 얘가 G89로 출력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P값은 지난 시간에 수정을 해서 소수점이 안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조건에서 여기 두 번째 거, 이거는 보어 2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스톱, 스핀들이 종점에서 멈춘 다음에 라피드, 즉 급속으로 빠져나온다. 절사기송으로 빠져나오는 게 아니라 급속으로 나온다. 이게 일반적인 드릴 사이클하고 비슷한데, 다른 것은 주축이 멈춘다는 거예요. 주축이 종점에서 정지한 다음에 빠져나온다. 주축이 정지하면서 빠져나오는 사이클은 없었어요. 지금까지는. 이게 이제 황삭 보링 사이클이죠. 보통 그렇게 부르는데, 한번 출력을 해보죠. 재생성해서 G코드를 출력을 하면,
자, G86이라고 하는 사이클로 출력이 됩니다. 드릴 사이클하고 거의 비슷해요. 근데 얘는 멈추고 나온다는 것이 좀 차이가 있겠습니다. G86 78 자, 이게 이제 G86 사이클인데요. 그림을 보시면은 절사기성으로 갔다가 멈춘 다음에 급속으로 나온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일반 이 보링 날이 그대로 벽을 긁으면서 내려와요. 빠져나올 때. 그러니까 황삭 보링으로는 괜찮은데 정밀 보링은 조금 문제가 돼요. 왜냐하면 이제 벽을 긁고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나온 사이클이 G76이라고 하는 파인 보링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파인드 보링, 이건 정밀 보링이라는 뜻인데 여기 쉬프트라고 붙었는데요. 이 쉬프트라고 하는 것은 자, 이 그림을 보시면 절사기성으로 내려가요. 절사기성으로 내려갔다가 후퇴를 해요. 후퇴. 즉 날이 없는 방향으로 후퇴를 하고 나서 급속으로 빠집니다. 그러니까 날이 없는 방향으로 빠지기 때문에 빠져나올 때 날이 벽을 긁으면서 나오지 않고 떨어뜨려서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정밀한 면을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정밀 보링 사이클입니다. 자,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쉬프트 값, 즉 후퇴하는 값이 있습니다. 후퇴량은 한 0.5 정도 주면 되겠죠. 후퇴량을 넣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쉬프트 후퇴량 여기에다가 0.5 정도 후퇴하겠다 체크하고 정지 시간은 굳이 줄 필요 없겠고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한번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재생성해서 직코드를 출력을 하게 되면 76이라는 사이클로 되고 Q0.5라고 되어 있죠. 이 Q라고 하는 것이 사이클에 따라서 기능하는 게 달라요. G73이나 83 같은 경우는 이 Q라는 값이 1의 절입량이 되고요. 76하고 나올 때는 후퇴량이 됩니다. 후퇴량이 0.5 후퇴한다. 76 사이클이 76이 위에 있나 밑에 있나? 지금 이게 76 사이클인데 정밀 보링 기능은 Z축 종점 도달하면 한방향 정지. 한방향 정지가 이제 정위치 정지라고 해서 M19죠. M19는 우리가 머신센터에서 공구를 교체할 때 M19를 사용을 하죠. 일정한 위치에서 멈춰도 들어가고, 또한 이제 리지드 태핑이 시작되는 위치에서도 M19에서 시작해서 리지드 태핑 나사산이 시작을 해요. 그래서 리지드 태핑은 이제 나사산의 어떤 깊이값 이런 것들을 조절할 수가 있죠. 그걸 조절하기 위해서는 나사산이 시작하는 위치가 정확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M19 위치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정확히 그 위치를 맞출 수 있다는 거고, 이 정밀 보링 사이클 같은 경우도 보링바에 보면 공구 팁이 한쪽에만 달려있죠. 그러면 얘가 쭉 회전하면서 들어가다가 임의 위치에서 멈추면은 얘가 어느 쪽으로 후퇴를 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정해진 위치, 그 정해진 위치가 M19 위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M19를 딱 실행했을 때 M05로 멈출 때는 임의의 위치에서 멈추죠. 근데 M19를 딱 실행하면 얘가 픽 돌아가면서 그 정위치에 딱 멈추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손으로 돌렸을 때 돌아가지 않죠. 주축이 딱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전자석으로 잡고 있는 거예요. 모터를. 그래서 이제 정위치에서 딱 멈추는데 후퇴를 할 때는 그 정지한 팁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후퇴를 해야 됩니다. 이게 이쪽으로 후퇴를 해버리면 그만큼 더 긁고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정밀 보링 사이클, G76 사이클을 할 때는 꼭 바로 작업하지 말고 위에서 한 번 정도 테스트를 해보시고, 이게 팁이 여기 박혔는데 이게 이쪽으로 가는지 이쪽으로 가는지 육안으로 보면 보이거든요. 좌표로 보면. 그걸 확인하시고 작업을 하세요. 여러분들이 이제 보링바를 장착할 때 팁을 이렇게 장착할 수도 있잖아요. 왼쪽으로 팁이 나오게 장착할 수도 있거든요. 그 홀더를 어떻게 끼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여기다 낄 경우에는 이쪽으로 후퇴하면 안 되죠. 이쪽으로 후퇴해야 되겠죠. 그래서 기본값은 아마 X축 플러스 방향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후퇴량이 방향이. 근데 이제 경우에 따라서 이건 파라메타에서 여러분들이 수정할 수가 있습니다. 후퇴하는 방향은 그 내용도 아마 여기 있을 것 같은데 여기 보면은 이제 시프트 하는지 파라메타에서 설정한다. Q 지령을 생략하면 시프트 동작은 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드릴에서 사용하는 기능에 대해서는 뭐 대략적으로 봤습니다. 이거는 이제 드릴 그 계산기 기능이죠. 이게 이제 날끝이라고 하면은 이 테이퍼진 부분의 높이를 계산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일반적으로 이제 일반 드릴은 각도가 118도이기 때문에 이 높이는 0.3 곱하기 직경값이기 때문에 뭐 간단하게 계산이 돼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계산하기가 좀 그렇다 싶으면 이 계산기 기능을 눌러서 그 값을 추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그 날끝 보정이라고 하는 얘는 이제 그 테이퍼진 부분의 값에다가 내가 관통을 시키고자 하는 값을 같이 추가할 수 있다는 거죠. 좋기는 좋은데 잘못해서 이게 체크가 되어 있는지 모르고 내가 가공 깊이 값을 넣었을 때는 이 값만큼 더 플러스가 되기 때문에 조금 조심하셔야 되겠죠. 필요하시면 쓰시면 되겠고. 자, 이렇게 해서 드릴 기능을 이 도면을 가지고 작업하는데 윤곽 가공은 생략하고 드릴 작업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릴 작업만. 자, 그럼 얘를 일단 그려볼게요. 간단하게 형상을 그릴 건데, 자, 원점 위치가 여기로 돼 있네요. 그래서 사각형 그리기를 체크하시고 이렇게 그린 다음에 사각형의 폭이 100, 높이는 70. 자, 이렇게 하면 뭐 건축 다 그려지죠. 그 다음에 여기 35, 30 옵셋 기능에서 이동해서 옵셋,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얼마? 35.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얼마? 30. 자, 그러면 됐죠. 이렇게. 자, 그 다음 동그라미를 이제 그리면 되겠죠. 동그라미는 M8짜리 피치가 1.25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이라고 하고 8짜리를 그릴 건데, Shift 버튼 눌러서 여기를 찍고 X방향으로 15, Y방향으로 25, 엔터 치면 이렇게 그려지죠. 하나 그려지면 두 개는 카피하면 되는 거니까. 자, 여기 그릴 건데 얘 같은 경우는 Shift 버튼 눌러서, 물론 원점이니까 바로 찍어도 되지만, X방향으로는 15에다 35, 3, 4, 50 가운데구나. Y축 방향으로는 15 이렇게 해서 그렸습니다. 자, 얘만 이제 그리면 나머지는 이제 카피하면 되겠죠. 이동해서 평행이동 체크하시고, 자, 얘를 평행이동 하겠다. Y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20만큼. 이게 됐죠. 자, 적용 누르시고 얘네들을 두 개를 선택하시고 엔터를 친 다음에 X축 방향으로는 70만큼 적용 눌러주시고 얘를 선택하고 엔터. 자, 얘는 Y축 방향으로 20만큼 두 개. 자, 이렇게 하시면 뭐 다 그려졌죠. 자, 이렇게 그려진 상태에서 작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치수를 확인해 볼까요? 여기에 얘가 100, 70, 얘는 8, 여기서 여기까지는 35, 30. 나머지들은 다 맞게 될 것 같고요. 뭐 이렇게 해서 일단은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그려졌는데요. 일단 도면 요소는 지우도록 하고요. 지금 이런 형상을 그려가지고 솔리드로 돌출을 하고 싶어요. 얘를 그리려면 높이가 30이거든요. 그래서 옵셋 기능을 이용을 해서 옵셋에서 얘를 30만큼 옵셋을 하고요.
그 다음에 얘 선을 이렇게 이어서 정면에서 볼 형상을 만들 거거든요. 그 다음에 10만큼 옵셋이 또 있네요. 여기도 10만큼 옵셋을 하고 수직선 그리기에서 얘와 얘를 체크하고 얘와 얘를 체크하고 자 이렇게 하고 이 부분은 지우고 이렇게 하면 되죠. 그럼 여기도 지우고 지우고 자 왜 이렇게 했냐면 얘를 좀 잘라야 되겠네요. 자르기 위해서 교차점 자르기가 여기 교차점 자르기 여기 있죠? 얘하고 얘네들을 엔터를 쳐서 자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부분을 쓰려고 그래요. 이 부분을 얘를 어떻게 쓸 거냐면 이렇게 해놓고요. 자 이동해서 다이나믹 이동 기능을 이용해서 다이나믹 어딨니? 이 대상을 이렇게 세워요. 90도만큼 90하고 엔터 2번 이렇게 세워지죠. 세워진 상태에서 솔리드에서 돌출 기능을 이용해서 얘를 체인으로 잡고 돌출을 해요. 대상을 선택해서 이게 방향이 반대되어 있으면 대상을 그 체인을 한번 클릭해주면 방향이 반대로 바뀝니다. 자 이때 거리값은 얼마? 70. 자 이렇게 해서 솔리드 영상을 만들어 놓을 거예요. 이 윤곽 작업은 사전에 되어 있다 해서 이제 솔리드 영상을 만든 거거든요. 자 이렇게 만든 다음에 재료를 설정을 할 때 이 솔리드를 소재로 불러오면 돼요. 여기서 재료 설정에서 뭐가 있냐면 솔리드라고 하는 항목이 있거든요. 얘를 체크한 다음에 솔리드를 체크해요. 그리고 확인하시게 되면 재료 설정이 지금 솔리드로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도형을 솔리드를 안 보이게 할 필요는 없는데 일단 솔리드를 숨겨도 얘를 반전시켜서 Alt 해볼게요. 이 상태에서 얘를 보이게 하면 이 솔리드가 소재가 이게 보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소재가 왜 렌더링이 안 되지? 뭐 여하튼 이게 소재를 확인할 수 있다. 설정되어 있는 거 확인할 수 있는 거고요. 다시 RT를 하겠습니다. 자, 현재 이 파일을 제가 공유를 해드릴게요. 파일에서 저장 눌러서 바탕화면에다가 공유를 해드릴게요. DRILL 이 파일을 일단은 여기다 바로는 안 들어가죠. 여기를 DRILL 집어넣는 집어넣으면 안 되나? 복사해서 붙여넣기 얘를 압축을 해서 카톡으로 넣어놨고요. 공유 폴더에다가 넣겠습니다. 공유 폴더에다가 마스터 게임 관련 여기에다가 자 넣었어요. 자 여기서 다운받든 저기서 다운받든 여러분들이 지금 생성해 놓든 일단은 준비를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지금 그 사전에 여기가 엔드밀로 작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공 깊이가 여기하고 여기는 다르죠. 드릴이 시작하는 위치가. 그래서 이 하나 둘 셋 네 개의 원들을 이 면에다가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이동해서 투영 이동 기능을 이용을 해서 여기에다가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Z 클릭한 다음에 이 Z점을 클릭하시면 그 위치로 이동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면에다가 이동을 시켜 놓으세요. 그래야 작업하기가 좀 편하거든요. 드릴이 시작되는 위치가 증분으로 해서 작업을 하면 되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해놓고 작업을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센터 작업을 하겠습니다. 센터 작업을 할 건데 이게 M8짜리거든요. 그래서 M10짜리 센터를 가지고
센터 작업을 면치까지 감안해서 센터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공 경로에서 드릴 가공 체크하시고요. 드릴 가공에서 자, 평면 보기를 해보면 윈도우 기능을 이용해서 도형 요소 기능을 이용해서 이렇게 잡으면 하나, 둘, 셋, 넷 7개가 다 잡히죠. 그런 다음에 정렬 조건에서 시작 정렬로 하겠습니다. 확인하신 다음에 시작 정렬을 하면 뒤집박죽이겠네. 그러면 정렬해서 바꾸죠. 이거를 이렇게 갔다가 괜찮네. 이렇게 하면 제대로 됐네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확인해서 지금 포인트가 선택되는 순서가 지금 다시 한번 포인트를 보면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렇게 딱 맞게 가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지금 여기서 시작을 해서 이게 시작 포인트를 해서 여기서 이렇게 왔다가 다시 이렇게 가죠. 그래서 원하는 형태가 아니면 아까 지그재그로 선택하려고 그랬는데 근접으로 해도 이렇게 순서가 정렬됐기 때문에 이대로 그냥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공구는 거르기에서 그 스폿 드릴로 하겠습니다. 스폿 드릴 10짜리. 자, 공구번호 2번으로 하겠습니다. 2번. 자, 절삭 조건에서는 드릴 사이클이죠. 드릴 사이클이고 조건은 가공 깊이는 재료 상단은 증분으로 0이 되겠고요. 증분으로 0, 가공 깊이도 증분으로 마이너스 M8이죠. 8 나누기 2 하면 마이너스 4가 되죠. 거기다가 C값을 1 정도 주겠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5까지 하면은 10이니까 너무 아슬아슬하네요. 마이너스 4.8까지만 주죠. 4.8까지만 주도록 하겠습니다. R점 위치도 증분으로 5 그리고 안전 높이 이거는 처음과 마지막에만 적용하겠다. 체크 해서 확인을 하시게 되면 이렇게 작업이 돼요. 자,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보면 정면 보기 했을 때 처음에 이제 급속까지 체크하고 찍고 위로 올라가서 옆으로 가서 찍고 옆으로 가서 찍고 빠지는 거죠. 이런 형태를 하고 맨 마지막에는 Z50까지 빠져나온다. 자, 모의 가공 해보겠습니다. 모의 가공을 체크를 해서 자, 소재가 이렇게 불러와진 거 볼 수가 있죠. 이 상태에서 플레이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되죠. 자, 여기서 이제 그 호칭 치수보다는 좀 더 크게 면치가 들어간 걸 볼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센터 작업을 했습니다. 자, 여기 그러면 이제 M8짜리니까 8에서 1.25 벤치수, 그래서 한 6.8짜리 드릴 가지고 드릴 작업을 하겠습니다. 어차피 다 똑같으니까 얘를 그대로 뒤로 복사하면 되겠네요. 뒤로 복사한 다음에 자, 조건에 들어가서 공구는 6.8짜리 드릴, 거르기에서 드릴인데 6.8로 하겠습니다. 6.8. 자, 공구번호는 3번으로 하죠. 3번. 여기도 팩드릴로 할까요? 팩드릴. 팩값은 뭐 이 정도 주겠다 하겠습니다. 연결 조건에서는 위에 시작하는 위치는 똑같은데요. 끝나는 위치가 다를 것 같아요. 끝나는 위치가 지금 얘는 관통이네. 얘네들은 관통이고요. 얘는 깊이값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따로따로 포인트를 선택하는 게 편할 것 같아요. 굳이 이걸 해서 깊이값을 수정할 수도 있는데 깊이값 수정한 걸 안 해봤으니까 해볼까요? 그러면 자, 다 선택된 상태에서 여기에 있는 3개만 깊이값을 바꿔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렇게 해놓고 깊이값을 관통을 기준으로 한다 그러면 절대를 체크해서 이게 깊이가 30이죠. 그러면 마이너스 30에다가 5만큼 더 플러스 하죠. 마이너스 5만큼. 한 마이너스 35까지 하겠다. 체크하겠습니다. 재생성하게 되면
드릴 작업이 되는데 얘는 관통을 하게 되니까 이 가운데는 관통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거 보고 있는 것은 이제 모의 가공에서 정면 복귀를 했었고, 절삭부 이 색깔을 바꾸겠다 체크했고, 여기 스톡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클릭해서 반투명으로 표현하겠다 체크를 한 상태예요. 눈에 잘 들어오네요. 일단은 지금 이제 이쪽 부분이 깊이가 여기까지만 들어가야 되거든요. Z 한 15 정도 아니 20 정도 들어가야 될 것 같네요. 볼까요? 여기가 20이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드릴이 여기는 20만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관통을 해버렸으니까 이 드릴 작업할 때 깊이 값을 수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수정을 해 보겠습니다. 여기 포인트를 선택을 하시면 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부터 이제 수정을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 번째, 여기서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한 다음에 특정 위치 내용 변경을 체크하시고 깊이라고 하는 부분을 체크한 다음에 여기를 이후 선택된 점 이후의 점에 대해서 모두 적용하겠다라고 체크하고 이 값을 마이너스 20으로 하겠습니다. 자, 마이너스 20으로 하고 확인을 하시게 되면 문제는 이후에 있는 점들이 다 바뀌거든요. 근데 이 점 3이라고 하는 얘는 다시 또 원위치가 돼야 되죠. 그래서 얘는 다시 특정 위치 변경해서 20이 아니라 마이너스 35다라고 다시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확인한 다음에 재생성을 하게 되면 자, 정면 보기를 했을 때 드릴이 얘 같은 경우는 이제 관통을 했죠. 그래서 Z-35까지 내려간 걸 볼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 포인트도 마이너스 35까지 내려갔고 여기는 이제 마이너스 20까지 또 마이너스 20 또 마이너스 20 옆으로 가서 얘는 관통 마이너스 35까지 복귀는 Z50까지 복귀한다. 이런 식으로 작업이 되는 거고요. 이거를 모의 가공을 해서 확인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작업이 되는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드릴 작업까지 됐고요. 이제 탭을 내야 되죠. 탭도 지금 얘를 그대로 복사를 해서 공구를 바꿔주면 될 것 같네요. 여기 조건에 들어가서 자, 공구는 M8짜리 탭 목록 공구에서 거르기에서 선택 취소 RH 탭 8 자, 더블 클릭해서 가져오시고 얘는 1, 2, 3, 4번 4번으로 하시고 커팅 스피드는 일단 5에서 6 정도 하고 엔터를 쳐보겠습니다. 그러면 238 정도가 나오네요. 238, 240으로 하겠습니다. 240. 자, 240에서 300. 자, 얘를 공구를 더블 클릭해서 240. 이게 이송이 먼저 나오지. 300에 240이라고 바꾸겠습니다. 300에 240. 아니다. 300에 240. 여기가 300. 여기가 240. 그 다음에 마침하겠습니다. 그러면 주축회전수 240에 이송속도가 300이다. 나오는 거 볼 수가 있고요. 얘는 4번으로 다시 바꾸겠습니다. 자, 절삭 조건에서는 리지드 탭으로 하겠습니다. 리지드 탭 체크하시고 연결 조건은 일단은 그대로 주고 확인하겠습니다. 재생성. 자, 그러면 전부 선택해서 모의감을 했을 때 자, 그러면은 지금 여기하고 여기는 관통이니까 상관이 없는데 지금 얘 같은 경우는 드릴 깊이하고 탭 깊이하고 똑같거든요. 뭐 탭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그래서 드릴 깊이는 Z가 마이너스 20인데 탭 깊이는 도면에 Z-15라고 딱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얘를 15로 바꾸겠습니다. 아까 특정 위치 내용 변경처럼
이 포인트를 선택해서 여기서부터 깊이값을 마이너스 15로 하겠다라고 체크해 주시고, 다시 여기서부터는 깊이값을 마이너스 35까지 하겠다 해주시고 재생성을 해주시면 전부 선택해서 모의감을 했을 때, 자, 이런 식으로 드릴 깊이하고 드릴 깊이, 여기는 택 깊이 Z-20, 여기는 Z-15 이게 출력되는 거 볼 수가 있죠. 이렇게 작업이 된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G코드를 한번 출력을 해 보겠습니다. G1 눌러서 일단 리지드 탭을 했을 때는 이게 이제 제대로 나오는지 꼭 체크를 한번 해 보시고요. 회전수하고 피드값 제대로 나온 걸 볼 수가 있죠. 나머지는 포스트에서 수정할 사항인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작업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아까 이제 그 모의 가공을 전체를 하고 보니까 그 윤곽 가공을 우리가 이제 생략하고 작업을 했어요. 근데 윤곽 가공을 만약에 했다라고 한다면은 이 부분에 면치 못따기 작업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쵸? 여기를 C를 0.5로 못따기 작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이 못따기 작업을 여기 최대한 못따기 작업을 할 수 있게 여기를 못따기 작업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파일은 제가 공유를 해 드리겠습니다. 자, 못따기 작업을 해 보겠습니다. 못따기 작업을 하는데 지금 솔리드 영상만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Alt 1을 해서 솔리드 영상만 보이게 하고 드릴 작업한 거는 경로를 안 보이게 하겠습니다. 자, 가공 경로에서 윤곽 가공 체크하시고요. 솔리드 엣지를 가지고 체인을 선택할 때는 여기 보면 이제 솔리드라고 하는 걸 클릭을 하시면 엣지 부분을 선택을 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2D 면 체크된 상태에서 굳이 필요 없겠다. 3D로 해놓고 여기 보시면 부분 체인이라고 있습니다. 부분 루프라고 하는 게 있는데 얘를 체크하고 좌측 보정이죠. 여기서 시작했구나. 시작하는 엣지 부분을 찍어 주시고요. 근데 지금 내가 선택한 엣지가 여기인데 이 엣지가 포함되는 그 루프 형태가 지금 여기 보이는 이것도 있지만 여기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걸 선택할 건지 여기에서 다른 면 선택해서 이렇게 해주시고, 내가 이제 부분 체인을 할 건데 이제 그 루프 형태가 어떤 거냐, 연결된 엣지 부분이. 그래서 이걸 일단 선택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끝 부분을 찍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시작을 여기에서 시작을 해서 체인이 이렇게 해서 끝난다. 좌측 보정이기 때문에 공과 바깥에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지금 순서를 이렇게 선택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선택하면 이제 우측 보정을 써야 되는 상황이 되잖아요. 자, 이렇게 하시고 옆에 것도 추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옆에 거 엣지 부분 선택을 해서 다른 면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끝부분을 찍어서 이렇게 체인으로 여기부터 시작해서 하나, 여기부터 해서 하나, 두 개를 선택을 하겠습니다. 자, 공구는 스포 드릴 가지고 하겠다 체크하시고, 절삭 조건에서는 2D 못따기, 못따기 값은 0.5나 5 정도 하죠. 0.5 하고 날끝 옵셋은 최대한 빼겠습니다. 반경이 5기 때문에 두 개를 더해서 5가 넘지 않게 4.3 정도 최대한 빼겠습니다. 그러면 4.3에다가 5를 더하면 0.5로 0.8 정도 되겠죠? 4.8. 그다음 진입뽑기는 일단은 축소를 하셔야 되겠고, 원호 형태라 이거는 다 끄시고
축소는 한 35에서 40% 정도 주시면 될 것 같은데 한 35로 해보겠습니다. 35 정도 주고요. 연결 조건에서는 증분으로 0이다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증분으로 0. 이성 높이가 지금 25라고 되어 있는데 25를 해도 뭐 상관없겠네요. 그래서 확인하겠습니다. 참 이게 됐는데 이게 제대로 되는지 모의 가공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보죠. 자, 소재가 이렇게 생겼는데 플레이를 눌렀을 때 자, 작업이 됐고요. 지금 처음에 시작할 때 간섭을 받는지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니까 시작하는 위치가 이게 되어 있죠. 되어 있는데 뭐 간섭은 받지 않는 걸로 보여요. 이렇게 했을 때 많이 떨어져 있네요. 아까 35%를 줬었죠. 뭐 30% 정도 주면은 아슬아슬할 것 같은데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윤곽, 못따기, 그 다음에 센터, 그 다음 드릴, 탭 이건 이제 기본이거든요. 이것만 돼도 어느 정도 프로그램을 짤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그 수직 구간이 있는데요. 여기도 수직 구간이 있죠. 수직 구간. 여기 수직 구간도 면치를 한번 줘보겠습니다. C 0.5 정도. 그래서 경로를 안 보이게 하고요. 자, 수직 구간을 면치를 주려고 하는데, 커브가 좀 필요하겠네요. 커브가. 그래서, 그리기 위해서, 솔리드 면을 선으로 바꿔주는 기능이 있는데, 그게 이제 커브에서 그 모든 끝단이라고 하는 이 기능을 사용을 해서 끝단에다가 선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얘를 체크하시고 선의 색깔을 좀 눈에 잘 띄게 초록 색깔로 바꾸고 솔리드 면을 선택하겠다 해서 찍어주시고 확인하시게 되면 그 면의 엣지에 이렇게 선이 생성이 되거든요. 자, 이렇게 해놓고 Shift 버튼 눌러서 Alt 1을 한 다음에 현재 여기에서 이 모서리에다가 못따기를 주겠다. 체인 못따기를 선택을 해서 못따기 C 값은 0.5 정도를 하겠다라고 해서 대상 C를 생성을 하시고요. 지금 이제 못따기가 생성이 됐죠. 얘와 얘는 지우시고 자, 평면 보기를 해보면은 지금 여기를 확대해 보면 이게 C가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이제 얘를 가지고 체인을 가공 경로 윤곽 가공을 선택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잡고 확인하셔서 공구는 10평으로 하겠습니다. 10평으로 해서 얘 같은 경우 지금 5번으로 하겠다 체크해 주시고 자, 철상 조건에서는 그 윤곽 가공 2D 형태가 되겠고요. 진입복귀에서는 얘도 한 30% 정도 얘는 확장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30% 정도 확장하겠다. 30? 10%? 일단 해보죠. 연결 조건에서는 절대 마이너스 10 정도가 그 위치죠. 그 다음 여기도 마이너스 10 확인을 하시게 되면 이렇게 경로가 형성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간섭이 받는지 한번 보죠. 뭐 이렇게 하면 간섭 받지는 않겠네요. 그죠? 자, 그러면 얘만 모의 가공을 해보겠습니다. 자, 플레이를 하게 되면 이렇게 되죠. 이처럼 수직 구간을 면치를 줬어요. 지금 제가 이 면을 작업을 했는데 이렇게 수직 구간을 면치를 주려면 여기 위에 엔드밀러 윤곽 작업을 할 때 그 정상 여유 한 0.5가 됐든 정상 여유를 남겨놓고 황석을 끝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이 C값을 주면서 정삭으로 걷어낸 형태로 작업을 마무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수직 구간도 면치를 줬죠. 여기도 마찬가지. 지금 하다 보니까 여기 위에는 면치를 안 줬네요. 그러고 보면 위에라고 하면은 솔리드만 Alt1을 해보면 이 윗부분이죠. 그럼 윗부분도 못따기를 줄까요? 얘를 그대로 뒤로 복사를 해서 체인을 전체 다시 체인으로
부분 체인이 아니라 그냥 얘를 가지고 체인을 잡겠습니다. 자, 그리고 조건에서는 진입복귀를 꺼버리고요. 뭐 나머지는 그냥 재생성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얘가 경로 보이게 하면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 못따기 하는 것만 선택을 해서 쉬프트 버튼 눌러서 모의 가공을 체크했을 때 여기 수직관이 못따기가 된 걸 볼 수 있죠. 수평구간 못따기 됐고, 수직구간 못따기 됐고, 바닥 부분도 못따기 됐고, 이렇게 해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